여야 4당이 공동 발의하겠다는 5.18 역사 왜곡 처벌법은 지난 2013년부터 수탁에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. 왜 그랬던 건지 그리고 이번엔 통과할 수 있을지 김민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여야 4당이 5.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긴급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. 주 대낮 국회에서 망언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 법을 통해서 막겠습니다. 그런데 이런 토론회는 3년 전에도 국회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다. 당시에도 민주당 등 야 3당 대표와 5월단체, 시민사회단체는 더 이상 5.18 역사 왜곡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법률을 개정하자고 뜻을 모았었습니다. 그렇다면 그동안 어떻게 추진했길래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걸까?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5.18 왜곡 처벌법을 번번이 반대한 건 이번 망언 공청회를 연 김진태 의원입니다. 2013년엔 명예훼손법과 중복된다고, 지난 2016년엔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비방하지 말라는 것은 보편성이 없기 때문에 법이 아니라며 반대했습니다. 2017년에도 부정적 평가를 못하게 하고 처벌까지 하는 건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반대에 앞장섰습니다. 대표적 악법을 자신이 막아냈다며 지난 1월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서 5.18을 왜곡해 형사재판 중인 지만원 씨를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. 이분보다 더 이 5.18에 대해서 연구를 깊게 한 분은 없을 겁니다. 이런 분이 들어가야 제대로 5.18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. 이런 집요한 반대에 더해 왜곡 논란이 뜨거울 때는 앞장서서 법안 발의에 나섰던 의원들이 정작 상임위 통과엔 소극적이었습니다. 표현의 자유, 학문 연구의 자유 제한 등 5.18 역사 왜곡 처벌법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점 역시 발목을 잡은 부분입니다. 이런 점들은 세부적 보완이 필요합니다. 완충작용으로 그런 5.18 민주화운동 부인죄를 만들면 학술 연구에 필요하다면 위법성 조각사유를 하나 더 만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번 논란은 5.18 왜곡을 처벌하는 법안 마련에 일단 추진력을 실어줬습니다. 공동 발의를 합의한 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넘어 실제 입법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낼지에 따라 5.18 역사 왜곡의 역사가 뒤바뀔 전망입니다.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.